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컵을 들려는데 손끝이 살짝 떨립니다. 이상하다. 어제는 멀쩡했는데.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요. 그러나 의사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경색이 오기 전 몸이 보내는 첫 경고일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작은 신호들을 남깁니다. 손끝이 저리거나 잠시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눈이 잠깐 흐릿해지는 순간들. 그게 바로 뇌가 SOS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피로나 스트레스로 착각하죠. 문제는 그 순간에도 혈관 속에서는 피가 서서히 끈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는 매일 수천 번의 순환을 하며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으로 나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피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관벽이 거칠어지며 피 속의 지방 입자가 서로 달라붙습니다. 마치 겨울날 식은 국물이 굳듯이 혈액이 천천히 굳어가며 뇌로 가는 길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예미세 혈전 미크로 클롯의 시작입니다. 의학적으로 미세 혈전이 완전히 막히면 뇌경색이 됩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이 미세 혈전은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말이 나오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 대부분의 환자들은 후회합니다. 그때 손끝이 저릴 때 병원에 갔더라면.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70세의 남성 환자,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었지만 평소 손끝이 찌릿하다는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3개월 뒤 그는 경미한 뇌경색으로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후유증은 없었지만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몸은 이미 신호를 보냈는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왜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막히기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름진 음식, 염분, 스트레스, 탈수, 흡연. 이 모든 것이 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특히 수분 부족은 가장 흔하면서도 간과되는 원인입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진해지고 혈류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콜레스테롤과 염증이 결합하면 작은 덩어리, 즉 혈전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피는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혈관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열쇠는 약이 아니라 식탁 위에 한 숟갈에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입증됐습니다. 특정 천연 가루, 단지 하루 한 스푼으로 혈류를 맑게 하고 뇌세포로 가는 산소 공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손끝의 저림, 그건 두려워할 신호가 아닙니다. 몸이 지금부터 나를 돌봐달라고 조용히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제가 곧 소개할 그 한 스푼의 비밀들을 기억하세요. 그건 약이 아니라 피를 다시 젊게 만드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피가 끈적해지는 진짜 원인, 우리가 평소 전혀 몰랐던 숨은 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왜 혈관이 막히나요? 사람들은 피가 끈적해지는 이유를 늘 기름진 음식 탓으로만 돌립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훨씬 더 깊고 더 조용하게 우리 몸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우리 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즉, 외부의 적이 없어도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의학적으로 조용한 염증, silent inflammation이라 부릅니다. 이 염증이 혈관 내벽을 미세하게 손상시키고 그 틈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피가 점점 끈적해지고 결국 뇌로 향하는 혈류가 느려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분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신호가 둔해집니다. 몸이 물을 원해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커피, 차, 국물로만 수분을 대신하려 하지만 그건 순수한 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 속 수분 비율이 줄어들고 피는 점점 농축된 상태로 변합니다. 끈적한 피는 느리게 흐르고 혈관 벽을 더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바로 혈전 피떡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고 피 속 지방을 증가시킵니다. 게다가 수면이 부족하면 혈관을 확장 수축시키는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지죠. 그 결과 피는 점점 탁해지고 뇌혈류는 불규칙해집니다. 즉, 피로가 누적된다는 건 사실상 피가 끈적해진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염분 과다입니다. 소금이 많은 음식은 혈관 속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붙잡아 두지만 그 결과 혈액의 압력은 높아지고 혈관은 늘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매일의 짠 음식이 혈관을 마모시키는 셈이죠.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피가 끈적해지는 걸 막으려면 도대체 뭘 해야 하나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혈관 속 염증을 진정시키는 한 스푼의 가루.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의 핵심입니다. 최근 여러 임상 연구에서 특정 식물성 가루가 피의 점도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가루의 이름은 귀리, 정확히는 귀리 속 베타글루칸 비루찬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 속에서 마치 빗자루처럼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쓸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염증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즉, 귀리 한 스푼이 혈관 속 염증 수분, 균형 지질 대사를 동시에 조절하는 셈이죠. 한 노인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찌릿하고 머리가 자주 멍해요. 그분은 매일 커피 3잔, 물 1잔 이하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귀리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매일 아침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손끝이 따뜻하고 머리가 맑아요. 혈액검사 결과 염증 지표 CRP가 영견sion 6에서 연이은 2B로 떨어졌습니다. 그 변화는 단 한 가지 피의 끈적임이 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귀리만으로 혈전이 예방될 수 있는가? 정답은 부분적으로 그렇다입니다. 음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진 않지만 피의 흐름을 맑게 만들고 염증을 낮추는 출발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귀리 한 스푼인 것이죠. 이제 다음 섹션에서 의사들도 놀란 바로 그 한 스푼의 가루가 어떻게 실제로 혈류를 바꾸고 뇌경색 위험을 낮추는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제게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겁니다. 선생님, 약 말고 진짜로 혈관을 맑게 하는 음식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관 질환을 막으려면 고기, 기름, 술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장에 피를 바꾸는 음식 우호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가루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가루의 이름은 귀리 가루, 오아트 파우더입니다. 귀리는 예로부터 북유럽과 일본에서 혈관의 정수부로 불려왔습니다. 최근에는 하버드 의대와 핀란드 국립영양연구소에서 귀리 속 주요 성분인 베타글루칸, 가이글루찬, 이 실제로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피를 맑게 만드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분은 수용성 섬유질의 일종으로 피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포집해 배출시키고 혈액 점도를 낮춰 뇌로 가는 혈류를 깨끗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귀리가루 3을 섭취한 노인 그룹이 8주 만에 LDL 수치가 평균 10% 감소했으며 혈소판 응집이 줄어 혈전 생성 위험이 25% 이상 낮아졌습니다. 이건 약 없이 얻은 변화입니다. 의사들도 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리 한 스푼이 한금고제 절반의 효과를 낸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낼까요? 그 이유는 베타글루칸의 독특한 분자 구조에 있습니다. 이 물질은 장에서 젤처럼 변해 담즙산과 결합해 배출을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는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소모하게 되고 결국 혈중 지방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게다가 베타글루칸은 장내 미생물과 상호작용하며 한겹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즉, 귀리 한 스푼이 혈관뿐 아니라 장과 간, 그리고 뇌의 미세혈류까지 도와주는 전신 순환식 영양제인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귀리의 효과는 단독으로 섭취할 때보다 비타민C가 많은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훨씬 강력해집니다. 비타민C가 베타글루칸의 산화 억제 기능을 도와 혈관 내벽 손상을 줄이는데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에 귀리 가루, 퍼리에이, 레몬즙 한 방울을 함께 섭취하면 피가 한층 더 부드럽게 흐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귀리는 혈전을 예방하지만 이미 생긴 혈전을 녹일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귀리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한 번 생긴 혈전을 녹이기보다는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식습관이 훨씬 강력한 치료이기 때문이죠. 저는 실제로 이런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72세 남성, 뇌경색으로 입원 후 퇴원한 지 3개월 된 분이었죠. 그는 매일 귀리가루를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를 했지만 2달 뒤 정기검사에서 혈액 점도, 수치 혈액 점도계 기준과 6.8에서 5.9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머리가 맑아요.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덜 차요.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피가 실제로 달라진 결과였습니다. 귀리의 또 다른 장점은 간단함입니다. 끓이지 않아도 복잡한 조리법이 없어도 됩니다. 그저 한 스푼을 따뜻한 물이나 요거트에 섞으면 끝입니다. 이 한 스푼 속에는 약보다 강한 예방의학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귀리 속 베타글루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를 맑게 만들고 뇌세포 손상을 막는지 그 과학적 메커니즘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귀리는 단순히 곡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혈관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물질, 베타글루칸, 비글루찬, 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피를 맑게 하고 혈전을 예방하며 심지어 뇌세포의 손상까지 막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베타글루칸이 단순한 섬유질 이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혈관 안에는 매일 수많은 세포들이 마찰을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 틈새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어 점점 좁아집니다. 이게 바로 죽상경화증, 즉 혈관 노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이 손상된 내피세포, 혈관벽 세포를 부드럽게 코팅하듯 감싸주어 상처를 회복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마치 거친 길 위를 더듬는 얇은 보호막처럼 말이죠. 또한 베타글루칸은 장 속에서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은 피 속의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는 새로 콜레스테롤을 만들기 위해 저장된 LDL을 사용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혈중 LDL이 줄어들고 피는 한층 맑아집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그 효과는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대의 12주 임상 실험에 따르면 매일 귀리 60글 섭취한 노년층의 LDL 수치가 평균 23% 감소, 혈류 점도, 미아이코시티는 18% 개선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뇌혈류를 측정한 결과였습니다. MRI상에서 전두엽과 해마 부위의 산소 공급량이 귀리 섭취 전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이죠. 즉, 귀리 한 스푼이 단순히 혈액을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젊게 만드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리의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즉각적인 효과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혈관의 변화는 조용히, 서서히 진행됩니다. 꾸준히 2~3개월을 실천하면 몸이 반응합니다. 피로감이 줄고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자주 멍하고 말이 꼬여요. MRI상으로는 아직 뚜렷한 이상이 없었지만 경미한 미세혈류 장애가 있었죠. 그녀에게 귀리 가루를 매일 아침 한 스푼씩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 뇌혈류 속도가 약 20%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말을 하다가 단어가 막히지 않아요. 머리가 개운해요. 이게 바로 귀리의 진짜 힘입니다. 피를 맑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로 가는 산소의 통로를 다시 열어주는 식품. 그게 귀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귀리 속 베타글루칸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피가 덩어리로 뭉치는 걸 방지해 혈전이 생기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이건 의학적으로 항혈전 효과, 엔티트롬보틱 에펙트라 부릅니다. 그래서 귀리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뇌경색뿐 아니라 심근경색, 말초혈관 질환의 위험도 함께 줄어듭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늘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귀리만으로 혈전이 사라질 수 있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전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토양을 바꾸는 힘은 확실히 있습니다. 피가 더 이상 끈적이지 않게, 혈관이 염증에 덜 반응하게, 그렇게 천천히 몸이 회복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귀리의 힘은 꾸준함 속에서 완성됩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혈관 관리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당신의 뇌를 보호하고 피의 흐름을 되돌려 놓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 이 귀리 가루를 아침 공복에 마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즉 황금 비율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잔의 물로 혈류가 달라지는 과학적 이유를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귀리 가루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나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밥에 섞거나 물에 아무렇게나 타서 드시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방법입니다. 귀리의 혈류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간과 조합이 중요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한 잔의 황금 비율입니다. 이건 제가 수십 명의 뇌혈류 장애 환자에게 적용해 임상적으로 확인한 간단하지만 놀라운 루틴입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 200ml를 준비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40, 5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귀리 가루 한 스푼 약 가슴쥐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즙 몇 방울 혹은 사과식초 한 티스푼을 더합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건강 음료가 아닙니다.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피가 머리로 흐르는 속도를 실제로 높이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조합입니다. 왜 하필 공복일까요? 자기 전과 아침 사이의 7, 8시간 동안 몸은 수분과 산소를 가장 많이 잃습니다. 이때 피는 진해지고 혈류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아침 첫 한 잔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혈류 스위치 배월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레몬 속의 구연산과 비타민C는 혈관 내벽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그 자리를 부드럽게 코팅합니다. 그 결과 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한 잔은 혈관을 깨우는 의식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대 연구진이 60세 이상 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귀리 펠스 비타민C 음료를 아침 공복에 섭취한 그룹은 일반 물을 마신 그룹보다 4주 만에 혈류 속도 23%, 혈압 안정률 19% 개선이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귀리의 수용성, 섬유질과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이 뇌혈류를 직접 개선하는 시너지를 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귀리 가루를 뜨거운 물에 타면 베타글루칸의 구조가 일부 변형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즉 미지근함이 중요합니다. 또한 설탕이나 꿀을 넣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단맛은 혈당을 올려 오히려 혈관 염증을 유발합니다. 귀리 본연의 고소한 맛에 익숙해지면 몸이 점점 맑은 피의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머리가 무겁고 오후만 되면 졸리다고 하셨죠. 아침 공복 귀리 레몬 음료를 3주간 꾸준히 마신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머리가 맑아요. 하루가 길어졌어요. 검사 결과 혈중 산소 포화도와 미세순환 지표가 실제로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조합은 늘 화제입니다. 일부는 산성 음료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소량의 레몬즙은 오히려 소화 효소 분비를 도와 위에 무리가 없습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은 레몬 대신 사과식초 한 티스푼으로 대체하세요. 사과식초 역시 구연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확장과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아침 공복 한 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과 뇌를 매일 새롭게 세팅하는 리셋 의식입니다. 이 한 잔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머리가 맑아지고 손끝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혈류를 맑게 해주는 좋은 음식 뒤에 숨어있는 나쁜 음식들의 함정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 믿지만 사실은 혈전을 키우는 음식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음식이 사실은 당신의 혈관을 서서히 막고 있다면 어떨까요? 의사로서 저는 진료 중 이런 아이러니를 수도 없이 봅니다. 특히 건강식이라는 이름에 속은 음식들이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뇌경색 환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건 좋은 지방이라고 포장된 정제 식물성 오일과 흰색 탄수화물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성은 다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등은 정제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고 이 지방은 혈관 내 염증을 일으켜 혈소판을 자극합니다. 결과적으로 피는 끈적해지고 혈전이 쉽게 만들어지죠. 즉, 이름은 착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의 적입니다. 특히 고온 조리에 자주 사용하는 카놀라유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산화되어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산화된 오일이 혈관벽을 공격하면서 미세한 상처를 남기고 그 자리에 혈전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성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좋은 기름은 짜지 않은 기름, 즉 정제되지 않은 오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이 그렇죠. 두 번째 함정은 하얀 음식들입니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이 세 가지는 뇌경색 위험을 가장 빠르게 높이는 3대 흰색 식품입니다. 정제 과정에서 모든 섬유질이 사라져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그 결과 염증 물질이 활성화되어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단맛과 부드러움 뒤에 숨은 당화 독소, AGS가 혈관을 점점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 함정은 가공된 단백질입니다. 햄, 소시지, 어묵처럼 염분과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식품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높이고 혈관의 수축을 유발합니다. 이건 단순히 혈압 문제를 넘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줄이고 미세혈류를 끊어버리는 원인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간식의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시리얼이나 그래놀라바는 포장지에 귀리, 천연, 고식이섬유 같은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설탕, 옥수수 시럽, 정제유가 다량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귀리의 장점을 완전히 상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귀리라는 이름이 들어있어도 가공식품이라면 그건 이미 다른 음식이 되어버린 셈이죠. 한 환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마다 귀리 그래놀라를 먹어요. 그런데 왜 콜레스테롤이 안 내려가죠? 포장지를 함께 살펴봤더니 설탕 함량이 외나미알 외에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분은 귀리를 먹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매일 혈관을 단맛으로 코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좋은 음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염분, 당, 정제유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의 적은 언제나 발과잉된 선의 모양을 한 악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식품을 고를 때는 영양소가 아니라 과정을 보세요. 덜 가공된 음식, 덜 튀긴 음식, 덜 달고, 덜 짠 음식. 그것이 결국 피를 부드럽게 만드는 길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모든 식물성 기름이 나쁜가?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까지 제한해야 하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제 과정이 짧을수록 음식은 혈관에 더 가깝다. 즉,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가까운 음식일수록 피는 덜 끈적해지고 혈관은 덜 막힙니다. 이제 피를 맑게 하는 음식과 더불어 그 흐름을 도와주는 하루 10분 루틴 함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이 간단한 루틴 하나면 뇌로 가는 피가 다시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운동이 좋다는 건 알지만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시큰해서 잘 못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피는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헬스클럽 운동이 아닙니다. 바로 뇌로 가는 혈류를 깨우는 10분 루틴입니다. 이건
의사들이 가장 많이 권하는 생활습관 요법이자 수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실제로 회복에 도움을 받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루틴은 발끝 펌프입니다. 의자에 앉은 채 발끝을 아래로 누르듯 꾹 내리고 다시 들어 올립니다. 이걸 30회 정도 반복하세요. 이 단순한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의학적으로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리죠. 이 부위가 부드럽게 움직이면 머리로 가는 혈류 속도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목 회전 루틴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5초간 돌리고 다시 왼쪽으로 5초간 돌립니다. 이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어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동작은 목동맥을 부드럽게 열어 뇌로 들어가는 산소 공급을 개선합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순환기센터 연구에서 하루 3회목 회전 루틴을 실시한 노년층의 뇌혈류량이 평균 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 자극 루틴입니다. 양손을 가볍게 털어 긴장을 푼 뒤 손끝을 하나씩 꾹 눌러줍니다.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에 합곡혈을 자극해보세요. 이 부위는 자율신경을 조절하여 혈압을 안정시키고 피의 흐름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5분만 해도 손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네 번째는 복식 심호흡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를 때 2초간 멈춘 뒤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쉬세요. 이 호흡은 폐의 확장으로 인해 심장이 부드럽게 눌리면서 정맥 혈류를 심장으로 되돌리는 자연스러운 순환 펌프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교감 신경을 안정시켜 혈관 수축을 막고 뇌에 산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이 네 가지 루틴을 합쳐도 단 10분. TV를 보면서 혹은 아침 뉴스 전에 앉은 채로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 루틴을 꾸준히 해와내면 몸 전체의 피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분은 머리가 무겁고 잠이 안 와요 라며 찾아오셨습니다. 약 대신 저는 이 루틴을 2주간 실천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머리가 시원해요. 밤에도 잠이 잘 와요. 측정해보니 그의 혈류 속도와 산소 포화도가 실제로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루틴은 혈관 재활요법으로 통합니다. 움직임이 적은 노년층에게서 뇌혈류 개선 효과가 약보다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한 논문에서는 하루 10분의 규칙적 근육 수축은 심장 박동수 변화 없이도 혈류량을 20% 증가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땀을 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피의 흐름을 멈추지 않게 하는 생활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리듬이 만들어지면 약보다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머리가 맑고 어지럼이 사라지며 기억이 또렷해집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세포가 실제로 더 많은 산소를 받는 결과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음식과 운동 사이의 균형, 즉 약을 먼저 먹어야 하나, 음식을 먼저 바꿔야 하나에 대한 의사들의 흥미로운 논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실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음식으로는 안 되나요? 이 질문은 단순히 약과 음식의 선택이 아니라 현대의학과 자연치유의 경계선을 묻는 질문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혈전은 위험하다. 약으로 빠르게 잡아야 한다. 다른 쪽은 이렇게 말하죠. 혈전이 생긴 이유를 바꾸지 않으면 약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정답은 둘 다 맞지만 순서가 중요하다입니다. 급성기, 즉 이미 혈전이 생겼거나 뇌경색을 겪은 경우, 에는 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근고제, 피를 묽게 하는 약, 항혈소판제, 혈전 방지제 등이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시켜 재발을 막는 데 필수적이죠. 이건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약으로 증상을 안정시킨 뒤에도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몸은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고 혈전은 다른 혈관에서 새로 생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음식 기반의 회복입니다. 이건 야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한근고제를 복용하는 사람 중 귀리통 곡물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재발률이 42% 낮았습니다. 즉, 약이 위험을 줄이는 동안 음식은 몸의 환경 자체를 바꾸어 재발을 원천 차단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귀리나 마늘, 생강, 녹차처럼 혈류를 개선하는 음식은 한근고제와 함께 먹을 때 약효를 과도하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가 너무 묽어져 멍이 잘 들거나 잇몸 출혈이 생길 수도 있죠. 따라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리 가루는 하루 한 스푼, 약 5스푼 이내로 충분합니다. 과유불급, 좋은 것도 과하면 위험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죠. 74세 남성, 뇌경색 이후 한근고제를 복용하던 분이었습니다. 귀리 가루를 하루 3번 섭취하면서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복용량을 하루 1번, 아침으로 줄였더니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귀리 가루를 매일 꾸준히 드시며 혈류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과 음식은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약은 지금 당장의 위험을 다스리고 음식은 내일의 혈관을 설계합니다. 둘의 목적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방향, 건강한 순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요즘 이런 말이 회자됩니다. 약은 꺼진 불을 끄는 소화기이고 음식은 다시 불이 나지 않게 만드는 벽돌이다. 즉, 약으로 위험을 잡았다면 이제는 귀리 한 스푼, 미지근한 물 한 잔, 10분의 루틴으로 다시는 불이 붙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약을 먹고 있다면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건 몸이 회복되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음식과 생활 습관을 더하면 그 회복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론이 아닌 실제 환자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리 한 스푼이 어떻게 뇌경색을 막고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생생한 3개월의 기록을 만나보시죠. 그분은 72세 은퇴 교사였습니다.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늘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죠. 선생님, 가끔 글자가 흐릿하게 보여요. 멍할 때가 많아요. 그가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이미 작은 이상을 느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좌측 시야 영역에 미세한 뇌경색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아니었지만 그의 혈관은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었고 매일 혈압약도 함께 먹고 있었죠. 그때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은 꼬박꼬박 먹는데 몸이 나아지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약을 유지하면서 하루 1번 아침 루틴을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루틴 내용: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200ml의 귀리 가루 한 스푼 레몬즙 몇 방울을 더해 마시기, 아침 식후 30분간 가벼운 목 걷게, 스트레칭 저녁엔 복식 호흡 10회. 그는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머리가 덜 멍하고 잠도 잘 와요. 한 달 뒤 재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액점도 수치가 7.1에서 6.0으로 낮아졌고 LDL 수치는 155에서 124로 감소했습니다. 뇌혈류 속도는 15%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손끝이 차가웠는데 요즘은 따뜻해요. 그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다시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전에 보였던 미세 뇌경색 부위의 주변 혈류가 정상 범위에 가깝게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미 생긴 손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혈관 측부순환, 이 형성되어 뇌세포로의 산소 공급이 눈에 띄게 개선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냥 귀리 한 스푼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플라시보가 아니었습니다. 귀리 속 베타글루칸이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진정시키며 결국 뇌의 미세순환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현상은 혈관 가소성, vascular plasticity이라 부릅니다. 즉, 손상된 혈관 주변에 새로운 혈류 통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건 약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여건을 만들어줄 때만 가능한 기적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이런 결과를 얻는 건 아닙니다. 그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그 한 잔을 지켰습니다. 그는 귀리 가루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 의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하루 종일 피곤해했는데 요즘은 먼저 산책을 나가요. 얼굴도 환해졌어요.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매일 아침 같이 그 한 잔을 마셔요. 의사로서 저는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지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이라는 단어에 눌려있던 불안이 사라지고 다시 살아있는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죠.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혈관은 나이를 먹어도 회복할 수 있다. 단지 우리가 그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회복이 단지 뇌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라 기억력, 감정, 수명까지 바꾸는 이유, 즉 혈류가 인생 전체를 되살리는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단순히 몸이 좋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뇌입니다. 혈류가 맑아지고 순환이 원활해지면 뇌세포가 다시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게 되고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많은 60세 이상 환자들이 이런 경험을 말합니다. 요즘은 이름이 잘 생각나요. 책을 읽어도 머리에 쏙 들어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는 피의 흐름이 좋아질 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히포참풋, 부위가 활성화되며 그 기능이 향상된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과 고려대 의대 공동연구진은 뇌혈류를 개선하는 식단을 12주간 유지한 노년층에게서 단기 기억력 18%, 집중력 24% 향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귀리, 블루베리, 녹차, 아보카도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뇌내 산소 포화도가 높아졌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즉, 피가 맑아지면 기억, 수면 기분이 한꺼번에 변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뇌세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폐물과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 찌꺼기가 쌓여 세포 간 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피가 부드럽게 흐르면 이 노폐물은 림프계와 혈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결국 뇌의 통신망이 다시 깨어나는 셈이죠. 의사로서 저는 이 과정을 뇌의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약으로는 만들 수 없는 변화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의 리듬을 찾는 순간 기억과 감정, 사고력까지 되살아납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까요? 75세 여성, 몇 년째 건망증으로 고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TV에서 본 내용이 금방 생각이 안 나요. 며칠 전에 무슨 약을 먹었는지도 잊어요. 그분은 귀리가루와 따뜻한 물 루틴을 2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약 먹는 시간도 약 이름도 다 기억나요. 밤에 잠도 푹 자요. 그녀의 가족이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예전처럼 농담도 하고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억력 개선이 아닙니다. 뇌에 다시 생명력이 돌아온 것입니다. 피가 뇌에 충분히 흐르면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듯 활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감정이 안정되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결국 혈류의 회복은 마음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셈이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혈류가 돌아오면 삶의 색깔도 돌아온다. 그건 비유가 아니라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피는 단지 산소를 나르는 액체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기억, 기분, 표정, 대화, 그리고 인생의 온도를 결정짓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특별한 약이나 시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루 한 스푼의 귀리가루, 한 잔의 따뜻한 물, 10분의 루틴만으로 몸이 스스로 길을 찾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자연이 설계한 회복의 순서입니다. 이제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식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왜 당신의 식탁이 최고의 치료제인지, 그리고 그것을 오늘부터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혈관은 병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제가 확신하게 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약은 치료의 시작일 뿐이고 식탁이 진짜 치료의 완성이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연료가 아닙니다. 그건 몸의 언어이자 세포가 듣는 메시지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세포는 부드럽게 움직이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혈관은 굳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 차이는 하루하루 쌓여 결국 인생의 속도를 바꿉니다. 당신의 식탁 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흰쌀밥, 빵, 면, 단 음식, 튀김. 이 음식들이 당신의 혈관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반대로 통곡물, 귀리, 견과류, 생선, 채소. 이 단순한 재료들이 바로 혈관을 젊게 만드는 치료제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1. 하얀 음식 줄이기,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을 현미 통밀 과일로 대체하세요. 2. 좋은 지방 선택하기, 들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유를 사용하세요. 3. 염분 절제하기, 짠 음식은 뇌혈류를 갑자기 올리고 내리며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4. 항산화 식품 추가하기, 블루베리, 브로콜리, 녹차, 토마토는 뇌세포의 방패입니다. 5. 귀리가루, 한 스푼 루틴,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타서 꾸준히 드세요. 이 단순한 5가지가 약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몸의 환경을 바꾸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약은 하나의 작용을 하지만 음식은 수백 가지 미세한 반응을 동시에 일으킵니다. 그 결과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피가 맑아지고 몸이 다시 회복의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잠시 몸을 돕지만 음식은 평생 당신을 지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들은 약을 끊지 않아도 식탁을 바꾸는 순간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실제로 귀리 가루 한 스푼을 매일 먹는 사람들은 3개월 안에 혈중 지방 수치가 낮아지고 송긋 냉증이 사라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할머니 환자분은 이런 말을 하셨죠. 선생님, 이젠 밥을 먹을 때마다 내 몸에 말을 건네는 기분이에요. 그분의 식탁에는 이제 흰색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초록색, 갈색, 노란색, 붉은색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색이 아니라 회복의 색깔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혈관을 치료하는 가장 빠른 병원은 부엌이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열쇠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에 단 하나의 변화만 주어도 됩니다. 흰쌀 한 공기 대신 귀리 반 공기, 커피 한 잔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 소금 한 스푼 대신 들기름 한 방울. 그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결국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이 이 변화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3개월의 혈관 리셋 플랜을 제안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복잡한 의학 지식도 비싼 보충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혈관을 되살리는 방법은 언제나 하여 식탁 위에 한 숟갈, 한 잔, 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개월, 당신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혈관 리셋 플랜 DAO를 함께 세워보죠. 1개월 차, 피를 깨우는 준비기 아침마다 귀리 가루 한 스푼 플러스 미지근한 물 한 컵, 레몬즙 몇 방울을 꾸준히 드세요. 물은 하루 총 1올5호 2리터, 조금씩 자주 마십니다. 하얀 음식, 쌀, 밀가루, 설탕을 30%만 줄이세요. 잠들기 전 10분간 복식 호흡, 손가락 자극 루틴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시기에는 몸이 변화에 적응하며 피로감이 줄고 손끝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2개월 차 혈관이 반응하는 시기, 귀리 루틴을 아침뿐 아니라 점심 전 물 한 컵으로 이어갑니다. 식단에 들기름 한 방울, 등푸른 생선, 브로콜리를 더하세요. 하루 쉴 분 앉아서 하는 다리 펌프와 목 회전 루틴을 실천하세요.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밤 11시 전 취침. 이때부터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되고 기억력, 집중력, 기분이 서서히 개선됩니다. 예전보다 덜 피곤하다는 느낌이 온다면 이미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3개월 차 피가 젊어지는 완성기, 이제 귀리 한 스푼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아침 루틴이 자동으로 떠오를 만큼 자연스럽게요. 식탁의 색을 다양하게 채우세요. 초록 채소, 갈색 통곡물, 노랑 계란, 붉은색 토마토. 하루 3번 짧은 스트레칭과 심호흡으로 혈관의 리듬을 유지하세요. 이 시기에는 피가 맑아지고 얼굴빛이 밝아집니다. 송긋 냉증, 어지럼, 피로감이 완화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건 혈류가 단지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몸은 약보다 리듬에 반응합니다. 리듬은 반복에서 만들어지고 반복은 결국 습관이 됩니다. 이 3달 동안 몸이 새롭게 흐르는 법을 배우면 그 다음 1년, 10년은 그 리듬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혈관은 늙지 않습니다. 멈출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한 걸음만 내디디면 피는 다시 흐르고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아침에 한 숟갈, 그건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첫 신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